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제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거진 10년이 넘어가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판매업이다 보니까,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네, 대부분이 사람들이 좋아요. 하지만, 열에 한둘 정도는 소위 말하는 진상들이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별점태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평판이란 걸 무시할 수가 없어. 한번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항상 이제 장사를 할 때 명심해야 될 거는 신용입니다. 저놈은 믿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면서 내 머릿속에 박아 넣은 게 뭐냐면은 원칙을 지키는 원칙주의자, 그리고 한번 꺼낸 말은 반드시 지키는 신용. 그러나 부당한 요구나 어떤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걸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온라인에서도 이제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지만은 글 자체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게 도대체 판매 글인지 구매자를 협박하는 글인지. 하지만은 나는 명확합니다. 어,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이외에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책임을 진다.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너무 좀 어깨에 훅가시를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평들이 생기더라고. 성질은 족 같은데 물건은 믿을만해. 이런 이제 그 평들이 생겨나더라고. 실제로 오신 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어요. 당신은 그 성질만 좀 죽이면 장사가 더 잘 될 텐데, 물건 참 안 속이고 파는 거 정말 좋은데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하면 좋지 않겠냐. 뭐 물론 그 앞에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은 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걸려드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특히나 이런 온라인이나 장사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번 진상기밀을 보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게 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전화번호에 기재를 해요. 저장을 해둡니다. 뭐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전화 오는 게 대부분이잖아. 1차적으로 온라인 쇼핑에서는 아이디로 차단을 시키고, 그 외 나머지 사이트도 차단 기능이 있으면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전화번호에는 그때 거래한 물건의 제목을 넣고 그 뒤에다가 시발놈, 개새끼, 족같은 놈, 이런 걸 넣습니다. 근데 이제 지는 모르고 한번 전화가 오죠. 그러나 나는 압니다. 전화번호에 씹새끼라고 뜨거든요. 가차없이 차단해버려요. 그런데도 우회해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난 솔직히 이야기해요. 선생님하고 예전에 뭐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화낼 필요 없어요. 그럼 저쪽에서도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이 뭐 그러냐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뭐 게시판에 이런데 평을 아주 역같이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좀 몇 번 당했어요. 그 실제로 이제 명예훼손 때문에 고소도 가고 손해배상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게, 저놈은 잘못 건드리면 좆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시장에다 심어주는 거죠. 저놈은 물건은 믿을 만하고 물건 책임도 질 줄 아는데 내가 허튼짓 했다가는 된통 당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양질의 그 고객들만 저에게 오도록 된 거죠.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게끔, 그렇게 불특정 다수의 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고객을 품으려 하지 말고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장사지만은 일반 공산품이나 뭐 이런 중고물품을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은 이 동네가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라도 팔 때 많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 내가 좋게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이상하게 이제 욕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폭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인이나 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겁이 덜컥 나죠. 혹시 찾아와서 칼부림이라도 할까봐.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무서운 놈들은 그런 물건 사가지고 그렇게 진상 부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자극을 안 하면 되는데 항상 보면은 저쪽에서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도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지만은 내가 논리를 갖고 저쪽에서 반박 못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험하게 나오더라도 설마 깍두기라 하더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물건은 팔고 싶고 뭐 하자 좀 있다고 해도 이거 나중에 어떻게 변명으로 덮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부분을 공격당하면은 반박을 못 하거든. 그러면은 저쪽에서 더욱 화가 나는 거지. 하지만은 내가 정당하게 설명 나오고 모든 하자를 다 설명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밝히고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규정을 했고 읽어봤다는 전제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이야기를 하면은 함부로 진상을 못 부려요. 그리고 만약에 진상을 부린다. 그냥 저쪽에서 이제 뭐 쌍욕을 한다든지 이런 그거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쌍욕 나갑니다. 쌍욕 나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좀 제가 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씨발 새끼 어디 사냐고. 내 지금 갈 테니까 전화 예선 저 주소 대라고. 뭐 보통 이 정도 나오면 깨갱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먼저 욕을 하지 않고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쪽에서 계속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화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끔 계속 놔두십시오. 계속 전화를 받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거 들고 경찰서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다라고 한다면은 애시당초 좋게 합의를 보세요. 그래 이거 저 뭐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내가 뭐 약간이라도 보상을 좀 해주겠다. 근데 저쪽에서 뭐 전액 배상을 하라든지 아니면 시컷 나서고 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뭐 전자제품 하나를 내가 거래를 했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거 혹시 작동되는 그 영상이 있냐는 식으로. 그래서 황당하잖아. 그 뭐 이렇게 미친놈들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팔았다는 식으로 하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문자로 전화로 그렇게 욕설을 시작하는 놈들 중에 여태까지 경험상 다이다이 까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나온 놈이 없었어요. 한 놈도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녹화를 하면서도 목소리를 보면 상당히 좀 걸걸하고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그 선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상대편에게 약간은 좀 위압감을 주는 그런 식으로 말투라든지 목소리 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참아봤어요. 그러고 대신에 이제 문자나 그런 걸 다 캡처를 했죠. 캡처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한 대여섯 번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방금 욕설하신 거 전부 다 문자 캡처했으니까 이거 경찰서에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보통 모욕죄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욕설이 오는 경우 이거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죽이겠다든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협박이라든지 아니면은 폭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이 정식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상을 부리더라도 한 번 정도 부리고 말아야지 길게 부리면은 손님도 별로 좋은 결과를 못 얻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장사를 하면서 너무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굽신거리 생각하지 말고요. 손님은 왕인 건 맞지만은 왕이 왕답게 행동을 해야 왕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행실도 은행도 하지도 않는 놈이 왕이라고 왕 노릇을 하려고 들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 깜도 못 되는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렇게 지랄을 떨다가 결국은 저렇게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변해가는데 이런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손님이고 지가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놈은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비유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격에 맞지 않게 대접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격식 있고 예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인간 취급해 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씨발 거 내일 문 닫아도 오늘 내 자존심은 지킨다. 장사하면서 이 정도 오답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나? 아프니까 사장이다.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은 와 진짜 착한 사람 많대.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저는 이때까지 장사하면서 물건값 뛴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씨발년 이거 뒤집년인데 아휴 그냥 하도 사는 게 거지 같아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갚겠지. 근데 그 외에는 짤 없어요. 내가 받을 돈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받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한테는 단돈 10,000원짜리를 사도 하나를 더 끼워줍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고 고객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그런 어떤 매너예요. 내가 갑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뭐 모든 권리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솔직히 말하면 판매하는 놈은 파는 놈 입장에서 뒤통수에 대고 침뱉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실 때 항상 이런 진상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요점이옵시다. 자, 휴일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